40일강, 상승 추세가 끝난 뒤 다시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40강까지 우리는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41강부터는 한 단계 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반등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생각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이 정도면 다시 올라가겠지.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매수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승 추세가 끝나면 이평선의 역할이 바뀝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21선과 61선이 주가를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면 반등합니다. 즉,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무너지면 상황이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가가 21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등합니다. 그런데 21선에서 막힙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과거의 지지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급락 뒤 급반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하게 반등합니다. 양봉도 큽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의 양봉이 아닙니다. 이평선을 봐야 합니다. 5일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1선도 하락합니다. 61선까지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급반등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속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평선 아래에서는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샀던 투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반등합니다. 이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전 근처에 오면 팔아야겠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위쪽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하는 21선과 61선 부근은 저항 구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지 확인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등 고점은 낮아지고 다음 저점도 낮아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했는데 또 새로운 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저점 하락이 멈췄는가?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5일선 회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락했던 주가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5일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갑자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5일선은 가장 빠른 단기선입니다. 반등만 나와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선 하나를 넘었다고 추세가 살아났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11선, 21선, 그리고 61선까지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21선 회복과 안착을 봅니다. 하락하던 종목이 살아나려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21선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21선을 지킵니다. 그리고 21선의 기울기가 하락에서 평평함에서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제야 추세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61선까지 회복해야 큰 흐름이 달라집니다. 21선을 회복해도 61선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61선에서 계속 막힌다면 아직 중기 하락 추세의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고 61선 자체도 평평해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중기 추세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회복이라면 거래량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봅니다. 하락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바닥에서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반등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중요 이평선 돌파에서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반등할 때 거래량은 없는데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폭증한다면 아직 매도세가 강한지 경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하락 추세에선 이평선이 역배열로 바뀔 수 있습니다. 5일선이 아래에 있고 21선도 내려가고 61선도 위에서 하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다는 이유로 계속 물타기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저점 하락이 멈춥니다.
5일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을 회복합니다. 61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다시 모였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가격이 싸진 것보다 구조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좋은 종목도 기다렸다 사는 이유. 좋은 기업이라고 차트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매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다는 것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은 추세와 수급, 거래량, 이평선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나쁜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이 다시 좋은 추세를 만드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0일강 핵심 정리. 상승 추세가 끝난 종목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매수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저점 하락이 멈추는가, 5일선과 11선이 돌아서는가, 21선을 회복하고 지지하는가, 61선을 다시 돌파하는가, 반등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살아나는가,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싸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락, 바닥 확인, 이평선 회복, 거래량 증가, 재정 배열.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급반등을 새로운 상승 추세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2강.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 반등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지난 41강에서는 상승 추세가 끝난 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매수하면 위험한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실전적인 상황입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등합니다. 5일선을 돌파합니다. 11선도 넘어갑니다. 심지어 21선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가 생각합니다. 드디어 바닥을 찍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추세 속 반등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가가 이평선을 넘었는지만 보지 말고 이평선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은 나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어느 순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반등과 추세 전환은 다릅니다. 두 번째, 5일선 돌파는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5일선을 돌파합니다. 당연합니다. 5일선은 최근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도 5일선 돌파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일선을 넘었다고 매수했는데 11선이나 21선에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선 돌파 하나만으로 추세 전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락하는 21선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1선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1선 자체는 아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1선 부근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는 21선을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1선 돌파보다 21선의 기울기 변화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61선이 내려오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 6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자 이번에는 61선에서 막힙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단기 이평선은 회복했지만 중기 추세는 아직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추세 전환을 판단하려면 61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등 고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등 고점이 첫 번째 반등 고점보다 높은가? 계속 낮다면 아직 고점 하락 구조입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 반등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가격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점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고점만 보면 부족합니다. 저점도 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추세가 바뀌려면 이 구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반등하고 이후 이전 고점까지 돌파한다면 저점 상승과 고점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 반등과 추세 전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7번째, 거래량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가짜 반등에서는 거래량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바닥에서 매도 압력이 줄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중요한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함께 증가하는지 봅니다. 가격의 방향과 거래량의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8번째, 돌파보다 안착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이 부족합니다. 진짜 회복이라면 21선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봅니다. 6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조정, 지지, 재상승. 이 과정이 만들어져야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9번째, 이평선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잠깐 반등해도 전체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5일선이 돌아섭니다. 11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이 평평해집니다. 61선의 하락 각도도 완만해집니다. 이평선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짧은 선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며 새로운 배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추세가 실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10번째,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은 지나간 뒤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 가격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늦게 확인하더라도 추세가 실제로 살아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42강 핵심 정리.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5일선만 넘은 것인가? 21선의 기울기가 아직 하락하고 있는가? 61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가? 반등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가?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이평선 돌파 후 실제로 안착하는가? 역배열이 수렴하고 재정배열로 바뀌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 돌파는 반등일 수 있지만 이평선의 방향까지 바뀌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꼭 기억하십시오. 반등, 이평선 회복, 지지 확인, 저점 상승, 고점 돌파, 재정 배열. 이 순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하락 추세의 가짜 반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3강.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인가? 지난 42강에서는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역배열에서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일선도 내려갑니다. 21선도 내려갑니다. 61선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바로 이것이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많이 빠졌다는 것은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만 보면 굉장히 싸 보입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5일선 하락, 21선 하락, 61선 하락, 121선까지 하락, 전형적인 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보다 하락 추세가 멈췄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역배열에서는 위에 저항선이 많습니다. 역배열 차트에서는 주가 위쪽에 여러 이평선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합니다. 5일선을 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21선이 기다립니다. 21선을 넘으면 이번에는 61선이 있습니다. 즉, 상승할 때마다 넘어야 할 이평선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강한 양봉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계속되는 물타기입니다. 처음 매수한 가격에서 떨어졌습니다. 싸다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평균 매입 가격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역배열 물타기의 위험입니다. 평균 단가는 낮아지지만 추세는 전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등할 때마다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배열에서도 반등은 반복됩니다. 10% 하락하고 반등, 다시 하락하고 또 반등. 때로는 아주 강한 양봉도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하지만 반등 고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점은 이전 저점보다 더 낮습니다. 여전히 고점 하락, 저점 하락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5일선 골든크로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단기 이평선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5일선이 10일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21선이 하락하고 61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기 골든크로스 하나보다 중기 이평선의 방향 변화를 함께 봅니다. 여섯 번째, 역배열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한 하락 추세가 하루 만에 상승 추세로 바뀌긴 어렵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멈춥니다. 바닥을 다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이 평평해집니다. 61선의 하락 각도도 둔해집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바닥은 가격뿐 아니라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가장 먼저 저점의 변화를 봅니다. 역배열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변화는 무조건 정배열이 아닙니다. 정배열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전에 가격 구조를 봅니다. 계속 낮아지던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이 왔는데 이전 저점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반등에서는 이전 반등 고점에 도전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락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의 성격이 바뀌는지 봅니다. 하락 초기에는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매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지 봅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저항선과 이평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21선과 61선이 돌아서는 과정, 역배열 탈출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5일선이 올라갑니다. 11선이 따라옵니다. 주가가 21선을 회복합니다. 21선이 하락에서 평평하면서 상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주가가 61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61선까지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트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바닥에서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가 바닥 가격을 정확히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점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접근하더라도 저점 상승이 확인되고 21선이 살아나고 61선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면 최저가 매수와는 다른 관점에서 추세 확인 후 접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장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하락 추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43강 핵심 정리,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저점 하락이 멈췄는가, 반등 고점이 높아지는가, 하락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21선이 평평해지고 돌아서는가,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지는가, 중요 이평선을 거래량과 함께 회복하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역배열에서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보다 추세가 살아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배열에서는 눌림을 공부하고 역배열에서는 물타기를 경계합니다. 싸 보이는 가격보다 살아나는 추세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43강의 핵심입니다. 44강.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신호. 지난 43강에서는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 이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있습니다. 5일선도 내려갑니다.
21선도 내려갑니다. 61선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역배열이 끝나고 추세가 바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주가가 더 이상 신저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집니다. 한번 떨어지고 반등하고 다시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전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아도 비슷한 가격에서 버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락의 속도가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반등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은 곳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저점 상승입니다. 아직 이평선은 역배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구조에서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5일선이 가장 먼저 돌아섭니다. 주가가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한 5일선부터 반응합니다. 하락하던 5일선이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 10일선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5일선만 보고 상승 추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주가가 21선을 회복합니다. 다음 관문은 21선입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하락하던 21선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루 넘는 것이 아닙니다. 종가가 21선 위에서 끝나고 다시 조정을 받아도 21선 부근에서 버티는지 봅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21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21선을 넘어도 21선 자체는 여전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버티면 2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평평해집니다. 마침내 위쪽으로 돌아섭니다. 가격의 반등이 이평선의 방향 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등 고점을 돌파합니다.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21선도 회복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고점입니다. 이전 반등에서 만들어진 고점을 이번 상승에서 돌파하는지 봅니다. 돌파한다면 가격 구조가 고점 하락, 저점 하락에서 고점 상승, 저점 상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세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살아납니다. 가격만 움직이면 부족합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봅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이평선이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함께 증가한다면 시장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여덟 번째,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이제 중기 추세를 봅니다. 61선은 단기 이평선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초기에도 한동안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진행되면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점점 평평해집니다. 주가는 61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61선을 돌파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 중기 추세 변화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평선이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역배열에선 이평선들이 아래쪽 방향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단기 이평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즉, 역배열 확산에서 이평선 수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배열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가장 강한 변화는 수렴 후 정배열 전환입니다.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5일선이 가장 위로 올라갑니다. 11선이 따라옵니다. 21선이 우상향합니다. 61선까지 방향을 돌립니다. 이제 역배열이 끝나고 새로운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수렴에서 정배열 확산으로의 변화입니다. 44강 핵심 정리.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신저점이 멈춥니다. 저점이 높아집니다. 5일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을 회복합니다. 21선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전 반등 고점을 돌파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이평선이 수렴합니다.
그리고 정배열 전환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추세 전환의 가장 빠른 신호는 정배열 완성이 아니라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점 상승, 단기 이평선 회복, 고점 돌파, 이평선 수렴, 정배열 전환. 이 순서를 기억하면 역배열의 단순 반등과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5강.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 지난 44강에서는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를 공부했습니다. 신저점이 멈추고 저점이 높아지고 단기 이평선이 돌아서고 21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입니다. 역배열이 실제로 끝나고 정배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단순 반등과 정배열 전환은 다릅니다. 역배열에서도 주가는 얼마든지 반등합니다. 5일선을 넘고 11선을 넘고 때로는 21선까지 돌파합니다. 하지만 61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주가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이평선 몇 개를 넘었다고 정배열 전환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큰 이평선까지 변화가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점이 먼저 높아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격 구조를 봅니다.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반등합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반등합니다. 이것이 저점 상승입니다. 역배열 탈출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이전 반등 고점을 돌파합니다. 저점만 높아져서는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고점을 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전 반등 고점을 넘어섭니다. 이제 가격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점 상승에 이어 고점 상승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1선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처음에는 21선이 하락합니다. 주가가 21선을 회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상향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반등이 추세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61선 돌파가 중요한 관문입니다. 역배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가 위에는 하락하는 61선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등했지만 61선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61선을 돌파합니다. 종가도 61선 위에서 끝납니다. 이제 중기 추세 변화 가능성을 더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61선 위에서 안착해야 합니다. 61선을 하루 넘었다고 정배열 전환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61선 부근에서 주가가 버팁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61선이 이번에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이평선이 수렴한 뒤 순서가 바뀝니다. 역배열에서는 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회복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평선이 수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이평선부터 위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확인해 줍니다. 정배열 전환에서 거래량도 반드시 함께 봅니다.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21선 돌파에서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61선 돌파에서 다시 증가합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실제 시장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늘어납니다. 아홉 번째, 정배열 전환 후 다시 벌어져야 합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평평하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아직 힘이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흐름에선 5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11선이 따라가고 21선도 우상향하고 61선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간격이 위쪽 방향으로 다시 벌어집니다. 바로 정배열 확산입니다. 열 번째, 주도주의 탄생과도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을 때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갑자기 하루 급등했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점을 높이고 이평선을 회복하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정배열을 만들고 신고가에 도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등한 종목보다 구조가 바뀌는 종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45강 핵심 정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은 이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신저점 멈춤, 저점 상승, 이전 반등 고점 돌파, 21선 우상향 전환, 61선 돌파, 61선 위에서 안착, 이평선 수렴, 정배열 전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증가, 정배열 확산.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역배열 탈출의 결정적인 순간은 선 하나를 넘는 순간이 아니라 가격 구조와 이평선 구조가 함께 상승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역배열, 저점 상승, 고점 돌파, 이평선 수렴, 정배열 확산. 이 흐름이 완성될수록 단순한 기술적 반등과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구별하기 쉬워집니다.